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신영철 교수와 중독 문제에 대한 걱정을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어떻게 치료편이 이제는 오늘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우리 신영철 교수한테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독이 과연 의지의 문제인가? 굳게 결심하면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저 인간이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않을까? 예. 그 말을 한편으로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의지의 문제라면 죽을 때까지 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라는 게 뭐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독은 90일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결심하면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문제는 석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중독 집단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보죠. 김군, 죽을 결심을 하면 이번 주에 도박장 안 갈 수 있겠나? 안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끊어라, 끝났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번 주에 굳게 결심하면 안 갈 수 있죠. 다음 주도 안 갈 수 있죠. 그 다음 주도 안 갈 수 있죠. 그러면 치료가 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의 치료는 10분의 9는 제로다.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10분의 9는 90%잖아요. 훌륭한 것이잖아요. 10번 중에 9번을 참았어요. 엄청나게 잘한 것이죠. 치료적으로는 0점입니다. 아하. 중독의 치료는 0이 아니면 100이거든요. 그렇죠. 90%다. 이건 치료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예. 10번 참다가 한 번 가면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만으로 90%를 분명히 끊을 수 있지만 그건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걸 90을 100으로 만드는 것이 치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의지의 문제를 넘어선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하니까 예. 더 이상 뭐 술 마시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중독자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90일을 안 했으면 안 한 것만큼 치료가 되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치료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면 예. 꼭 그럴 수는 없죠. 재발하는 것은 중독 치료의 과정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까지 잘 술을 끊었습니다. 끝까지 도박을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좌절하는 날이 오게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바닥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당연히 중간에 가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회복하기 시작해야죠. 예. 올라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고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또 떨어질 때가 있고 과거처럼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ups and down가 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게 인간의 본능이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맛 못 보는 쾌락을 맛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안타깝지만 중독자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가족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뇌의 반응인걸요. 그럼요. 예를 들면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할 때 도파민이 100이 올라가죠. 알코올 중독자는 술 마실 때 도파민이 100이 올라간다 칩시다. 근데 일상에서 그 도파민을 100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독자의 뇌는 강하게 반응할 때와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가 대충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아도 요만큼 좋고 또 안 좋을 때도 요만큼 안 좋고 진폭이 작죠. 중독자들은 진폭이 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너무 잘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너무 못하고 이게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일에는 흥미가 잘 안 생기니까 재미를 느끼기가 참 힘듭니다. 치료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대안이 있어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술이 도파민을 100을 올린다면 다른 도파민 100 올릴 걸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에서 그걸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야,
술처럼 도박처럼 도파민을 심하게 올릴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100을 올릴 수 있는 게 없다면 10을 올리는 걸 10개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우리가 한꺼번에 100을 올릴 수 있는 게 일상에서 없으니까. 없다면 10 올리는 거 10개를 만들어야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뭐든 좋습니다. 그러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수록 무기가 생기는 거죠. 예. 서로 넘어지더라도 무기가 다양하면 이길 수 어쩔 있는 수 힘이 있고.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 그게 참 좋은 정말 그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가지를 준비를 해라. 그런 하나쯤만 해도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치료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중독 환자들의 치료라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뭐 치료자도 이제 완전히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중독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회전문 병이라 그래가지고요. 한 달 동안 입원 열심히 시켜서 알코올 중독자를 막 술 해롭다 그러고 교육시키고 훈련받고 나가면은 회전문을 이렇게 나가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재발률이 높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치료자도 좌절하게 되는 병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치료의 과정이라고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정말 중독이 심각해서 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대로 된 평가는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에 빠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중독의 원인이 다르고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맷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평가라든가 치료적인 평가는 반드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은 게 아주 흔한 경우 예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ADHD라는 거 있죠. 이게 성인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닥에 있는 이 집중력을 해결해주면 또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은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정말 전문가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다양한 길들이 널려 있습니다. 가끔 뭐 결혼하면 좋아질까요? 뭐 성당이나 교회 가면 좋아질까요? 그렇죠. 뭐 다 물어보는 경우인데 뭐든지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치료에 어느 치료법들이 가장 좋은가 말하면 의사들은 약 먹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조 모임에 있는 분들은 자조 모임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부부 치료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거는 가족 관계의 문제니까 부부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치료법이 뭐 10가지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는 뭘까요? 가장 오래 하는 치료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뭐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써봐야죠. 그 가운데 결국은 오래 가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다. 왜? 중독이라는 병 자체가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1년 안 하고 있다. 그렇다고 술을 끊었다고 도박을 끊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최선의 치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독도 담배도 중독이죠. 니코틴 의존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근데 이제 담배를 그래도 끊은 사람은 뭐 저도 담배를 끊었는데 이 끊은 사람은 그래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중독에 비해서는 담배 중독을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예, 사실은 담배 자체가 중독성은 강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흡수가 되었을 때요, 공기로 들여 마시면 3초 내로 도달해서 도파민을 올린다 그럽니다. 이 니코틴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중독 물질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담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도 많이 했고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담배를 피워서 우리가 드는 재정들 이것보다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끊게 해서 드는 재정이 훨씬 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하는 게 덕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담배도 단순한 의지만으로 담배를 1년 동안 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놀랍게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게 30%에서 7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물론 혼자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연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클리닉 보건소에서도 많이 도와줍니다. 다 있죠. 또 병원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몇 번 시도해도 실패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담배가 그렇게 정말 참 이 끊기가 힘든
사람에게 그래도 금연 성공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 원칙을 생각한다면 다른 그 정말 중독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어차피 중독의 치료 원칙은 비슷합니다. 그래.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죠. 치료의 원칙은 비슷한데 첫 번째 치료의 원칙은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중독의 치료가 힘든가 하면요. 스스로 중독이라고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심각한 도박 중독자도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는 안 할 수 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마음 먹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 그게 언제까지 안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대개 90일, 또 네.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또 다시 재발하고 네. 이유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내가 이미 조절력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중독자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AAGA라고 알코올 단도박 자조 모임들이 있죠. 예. 여기에 1계명이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나는 술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치료받으러 가자, 상담소 가자, 뭐 하자, 모임에 가자, 아무리 해도 안 갔는데 그 모임에 나왔다는 뜻은 뭔가 조금 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네. 그게 치료의 1계명인 겁니다. 이게 되면 50%는 일단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그걸 되기까지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이제 내가 중독자임을 시인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인 접근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쉽진 않거든요. 물론 넘어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내가 중독자임을 시인하는 용기가 중독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가 참 이 중독 환자들 저는 이 금연기 내가 한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야, 저 술 한잔 마시고 밤 하늘을 탁 쳐다보고 담배 연기 한번 쫙 보면 아주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아까 90일 원칙이라는 게 참 자꾸 내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데 정말 이게 담배라는 게 이게 이렇게 지독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지금 박사님께서 중요한 치료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술이든 도박이든 뭐 담배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급성기 때 저희가 쓸 때 36개 전법을 써라 그럽니다. 36개의 전법은 뭔가 하면 위험할 상황을 피하라는 뜻이죠. 그래. 술 모임이 있으면 내가 가면 분명히 술을 마실 것 같아. 그래.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도박장이 저기 있어. 그럼 돌아서 갑니다. 진짜로. 제 아는 분 가운데 35년간 도박을 끊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20년쯤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저는 도박장 근처에 가면 가슴이 설레요. 그렇지. 그래서 당신이 도박을 끊을 수 있었던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석 달만 도박 안 하면 에이 선생님 저는 다시는 도박 안 합니다. 석 달만 술 안 마시면 에이 이제 뭐 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곧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왜? 조심성이 없잖아요. 예. 도박 끊고 술 끊었으니까 술집에 가도 되고 뭐 모임에 가도 되고 도박장 가도 되잖아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20년을 도박을 끊었지만 저는 아직도 도박장 가면 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도박장을 안 가게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36개 전법을 쓰는 전법이고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나는 아직도 담배 피우고 막 냄새만 맡으면 좋아. 그래. 담배를 멀리 하잖아요. 예. 조심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런 성향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야 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참말 좋은 이야기 아주 들었습니다. 치료에. 정말 나도 이제는 금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